브릭스 국가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달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 통화, 대신 역내 통화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동 통화 도입이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역내 통화 사용을 늘려서 달러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 경제 및 금융 거래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추구하며 브릭스 내에서 자체 개발 은행을 고려하기도 하며 미국 달러 사용을 줄이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달러 정책 및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달러의 우위는 여전히 강력하나 달러를 무기화하고 다양한 통화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비 습관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PwC 컨설팅은 중국 소비자들이 재정적 우려를 느끼지만 비필수 지출을 절제하며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안화 약세,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 청년, 실업률 상승 등으로 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불확실성으로 신뢰가 약화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신중한 소비와 품질에 집중하며 여행은 소비를 증가시킬 분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소비는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상황이 미지수입니다. 2021년 블랙록은 중국에서 첫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나섰으나 현재 중국 시장에서 악전 중이며 중국 자산 운용사들과 경쟁에서 밀려 145위에 머물고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데이터 확보 어려움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자산 관심이 줄어들고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 투자 금지 조치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블랙록의 뉴 호라이즌 혼합증권 펀드도 수익이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월가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에 집중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서 비밀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축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정부와 선전시로부터 약 30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화웨이는 기존 반도체 공장을 인수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활동 중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제재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는 5G용 반도체 생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접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몰래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우량주 중심으로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최근 12일간 중국 주식시장에서 93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주류 제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업체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인 CSI 300 지수는 최근 7.2% 하락하여 글로벌 증시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중국 시장 이탈은 주택시장의 침체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우려와 정치국 회의 이후 기대에 투자한 것이 실망으로 연결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남아프리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급망 형성을 촉구하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국제적인 경계심과 연관되어 있으며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 상무부장과 함께 이루어진 양자회담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보건력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발전을 강조하고 인도의 디지털 거래 시스템을 소개하며 세계 경제 성장에서 브릭스와 인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역량에 자신감을 표명하며 경제개혁 기회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인해 2분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채도 더 많이 증가하여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순대외금융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단기외채 비율은 40% 밑으로 하락하며 대외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대외채무는 증가했으나 대외자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채권과 대외재무 간의 순대외채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율과 단기외채 비중은 모두 하락했는데 이는 대외채권의 변동성이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구별 소득 격차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1년 소득 재분배 조사에 따르면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201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지니 계수는 0.5700으로 2017년보다 0.01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역대 최고치인 0.5704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 이 지니 계수는 격차의 크기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후생노동성은 고령화와 소득 낮은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으며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이 영향을 받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중국의 경제 위기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유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국의 조치와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중국 위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의 중국 투자와 수출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 위기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경우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 위기가 세계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PNTR,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 지위 박탈 논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최혜국, MFN,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PNTR 폐지로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가 가능해지며 이는 미중 무역안보검토위원회 등에서도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반대하며 미중 무역관계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PNTR 지위 박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 따라 무역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기관 국제결제은행 B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와 위험 평가가 필요하며 개도국은 협력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면서 완전한 금지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과 투명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BIS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확산을 전망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부진한 경제가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활동과 신용시장의 부진이 원자재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23일 보도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였으나 중국의 부동산 위기, 디플레이션, 수출 축소, 통화 가치 하락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의 구조 개혁 노력은 건설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일부 호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자재의 수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국 경제의 회복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베트남 전기차 제조 기업 빈페스트, 벤페스트가 나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2일에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빈페스트 주식은 109% 상승하여 주가가 36.72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시가총액은 4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이후 15일 만에 251% 급등하여 현재 시가총액은 840억 달러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빈페스트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팜 너트왕의 자산 역시 201억 달러에서 201억 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